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데이지키님, 정글리님, 미니님, 옴뇸뇸님, 경희님, 안녕하세요. 경수님 모두 안녕하세요. 제가 인스타도 빠르게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되게 오랜만에 만나보죠, 우리. 네. 오랜만에 이번에 저희 채영쌤께서 사르센 라방을 열심히 해주고 계셨는데 휴가를 가셨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제가 오게 됐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이에요. 정말 한 1년 정도 됐을까요? 감독님? 그런 것 그죠? 같아요. 엄청 1년? 예. 제가 배부르기 전에 안 왔던 것 같으니까 1년도 넘은 것 같아요. 신혜선 영주쌤이시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오면서 켄지코 가을 신컬러를 가지고 왔어요. 이게 진짜 예쁘더라고요. 색감이 너무 예쁘죠? 네네. 그리고 이제 이번 가을 컬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 저희 요번 봄 시즌에도 또 제형이 약간 리뉴얼이 됐었는데 그거에 비해서 좀 더 바르기 쉽고 그래서 레벨링이 더 잘 되고 그리고 발색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바르셨을 때 유지력이나 강도 이런 모든 면에서 좀 업그레이드된 그런 포뮬러로 네, 가을 컬러 12컬러가 출시가 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컬러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앞라인 굉장히 부드럽고 밝은 컬러들부터 시작해서 중간 톤 그리고 이제 끝부분에 좀 다크한 컬러들까지 이렇게 딱 톤별로 구색이 갖춰져 있어서 뭐 톤앤톤 섞어서 바르시기에도 너무 예쁘지만 아트할 때도 구색 맞춰서 디자인하시기 굉장히 좋은 그런 색감들로 만들어졌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예뻐요. 손에 바르시면 정말 더 예뻐요. 그래서 오늘은 이 가을 컬러 12개 컬러 발색도 하나씩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이 가을 컬러를 활용한 좀 귀여운 그런 느낌의 장미 너무 예쁘지 않나요? 예쁘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좀 귀염귀염한 아기자기한 느낌의 장미 아트 그리고 이제 엠보 파우더 활용한 요 레이스까지 같이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컬러 발색을 한 3가지 정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요 앞라인에서 요거 3번 많이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저희 처음 출시 때 라방 할 때도 그래서 요거 발색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네. FW 3번 3번. 머스터드 컬러고요. 그래서 가을에 굉장히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인기가 많아진 이 머스터드 컬러죠. 진짜 많아요. 그죠? 찾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그래서 이번에 글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드는 색감으로 만들어졌거든요. 너무 예쁜데요? 머스타드 컬러. 색깔도 예쁘고 발색도 좋고 그리고 레벨링도 잘 돼서 굉장히 매끈한 표면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머스타드 컬러 원콧 발색이고요. 그리고 투코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인스타에서 컬러 너무 예쁘다고. 컬러 너무 예쁘죠? 감사합니다. 거봐요. 그래서 컬러가 저희도 이제 아트 하면서나 아니면 이제 손에 바를 때도 그냥 막 색깔별로 어떻게 섞어 발라도 다 예쁜 구색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자, 이제 머스터드 컬러 2컷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예쁘다. 그쵸? 가을 감성을 갖고 있죠. 가을 감성을 갖고 있죠. 그리고 일단은 저희가 병이 리뉴얼되고 나서는 저는 이 병만 봐도 그래서 저희 칼라 이렇게 진열해 놓으시면 고객님들이 이 칼라 바틀만 보고서도 선택을 굉장히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딱 눈에 머스타드 보이니까. 그러니까 원래 이제 실제 그 발색이랑 병 색깔을 동일하게 맞춰서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바틀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그냥 딱 올려놓기만 하셔도 인테리어 효과도 굉장히 한몫해주는 세련된 바틀에 그리고 컬러는 그냥 이것만 보고 딱 고르시면 되니까 그래서 컬러 선택들을 많이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이 직관적으로 눈에 딱 보이니까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머스터드 컬러 발색 한번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뒷라인 이렇게 가운데 4개 컬러 중에서는 와, 다 예쁘다. 다 예쁘죠? 이렇게 3개씩 끊어봐도 예쁘고요. 이렇게 3개씩. 그리고 이렇게 4개씩 끊어봐도 예쁘고요. 와. 그리고 뭐 이렇게 그냥 색깔별로 5개를 다 그냥 다르게 바르시면 제일 예뻐요. 그게 제일 예뻐요. 놓치기 싫은 컬러들이 많아서 이번에는 제가 가운데 라인에서는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드는 민트 컬러. 이 컬러 예쁘더라고요. 가을 민트예요. 가을 민트인데 이게 사실 채도가 너무 지나치게 낮아져 버리면 손에 발랐을 때 피부 톤까지 같이 칙칙해 보이는 그런 역효과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컬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조색을 하다 보니까 손에 발라보면서 조색을 많이 해요. 그래서 손에 발랐을 때 딱 예쁜 정도 채도나 색감 을 맞춰서 색깔을 많이 만들거든요. 그러다 너무 보니까 예뻐요. 이거 손에 바르시고 매트탑 바르면 진짜 너무너무 예뻐요. 아트 끝이다. 진짜 너무너무 예뻐요. 그래서 민트, 가을 민트, 중간 톤의 민트 컬러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어디에선가 이 컬러를 보고 이렇게 너무 만들고 싶어가지고 그 컬러에 이제 이렇게 타겟을 맞춰가지고 조색을 한 컬러인데 너무 마음에 들게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발색도 좋고, 그리고 매끈한 표면, 레벨링도 좋고, 그리고 이제 컬러 강도도 더 단단해지고요. 그래서 많이 제형이 또 업그레이드가 됐으니까 가을 컬러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예뻐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앞라인 좀 부드러운 컬러들이 색깔이 서로 잘 어울리게 진짜 너무 예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조합 너무 예뻐요. 그죠, 조합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요 1번부터 이 8번까지 요 컬러들 중에서 한 4개 정도를 고르시고 뒷라인의 다크한 컬러들 중에서 하나 정도를 고르셔서 하나는 좀 진한 컬러 포인트로 넣어주시고 나머지는 이 중에서 4개 다 섞어가지고 그냥 5개 다 다르게 바르시면 정말 세련되고 예쁜 색감으로 활용하시기가 딱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민트 발색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다크한 것 중에서 마지막으로 요거 약간 자줏빛 와인 컬러. 이 컬러 인기 많더라고요. 인기 많죠. 네. 이게 요거 딱 바르고서 이런 보라 계열이라든지 이렇게 뒷라인들 같은 경우에는 바르고 매트탑 바르고 나서 가운데다 이렇게 스톤 같은 것들 좀 큼지막한 파츠 같은 거 하나 딱 붙여주시면 그 벨벳 원단위에 보석 올려놓은 것 같은 그런 굉장히 고급진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거 큐어 다 하시고 나서 네. 그 차트 선생님 손에 한번 올린 걸로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라고. 네, 그럴게요. 네, 제가 오늘은 지금 손에 또 저희가 리플렉스 젤이 나왔잖아요. 알죠. 아시죠? 그럼요. 그래서 이 리플렉스 젤 동영상을 찍느라고 늙고 못생긴 제 손이지만 제 손에 지금 요거 바른 거를 아직 못 지웠어요. 저도 가을 컬러 그전에는 색깔별로 섞어서 바르고 있었거든요. 너무나 예쁜데 그걸 못 발랐어요. 바르고 왔어야 됐는데. 컬러 진짜 예뻐요. 진짜로 손에 바르시면 그렇게 손에 척척척척 먹힐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이건 FW 12번. 그러니까 비침이 없는 와인 계열의 컬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저희 자사에서 네. 라이브 했을 때 요 캔스코 요 신상 세트를 저희가 소개한 적이 있었거든요. 저번 네네. 주에. 네네. 근데 다들 색깔 너무 예쁘다고. 그죠. 특히 요 컬러가 인기가 진짜 많았어요. 요 컬러 정말 딱 가을 감성의 여성스러우면서도 고급진 그런 느낌.
저는 요즘에는 뭐 거의 무광을 많이 하시잖아요. 계절 관계없이. 옛날에는 보통 여름에 겨울에, 가을 겨울에만 많이 무광 네일을 많이 하셨는데 요즘에는 뭐 계절 관계없이 거의 매트탑으로 마무리 하시는 경우가 많으시죠. 맞아요. 그래서 가을 겨울에 특히 매트탑으로 마무리 지었을 때 고급스러울 수 있는 뒷라인 이제 4개 컬러. 그리고 이 또 블루가 짙은 블루가 이것도 강추. 이거 손에 바르시면 정말 럭셔리한 블루예요. 오, 럭셔리. 그냥 블루 아니고 정말 럭셔리한 딱 가을 겨울에 쓰시기 좋은 블루 컬러. 이렇게 해서 오늘 3가지 컬러 발색을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오, 3개 이거 조합도 예쁘다. 예쁘죠? 이렇게도 예쁘다. 이렇게 3개 조합도 예쁘고요. 손에 올렸을 때 이 느낌을 보여달라고 하신 거죠. 네네. 그래서 제가 손도 예쁘다. 쭈글쭈글하고 아니에요. 손도 굉장히 쭈글쭈글하고 피부 톤이 손끝이 막 붉은 톤이라 예쁘지가 않은데 근데 제 손에 바르면서 조색을 하는 이유가 제 손에 어울리면 안 어울리는 손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말 피부톤 관계없이 너무나 잘 어울리게 활용하시기 예쁜 12가지 컬러가 출시가 됐으니까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발색이나 뭐 발림성 지금 탑재를 안 바른 건데도 표면 상태라든지 굉장히 매끈매끈. 그 바를 때 흐름이 없이 쫀쫀하지만 부드러운 발림성. 그래서 포뮬러 역시 그 안에 물성 자체가 다 업그레이드가 됐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켄지코 가을 컬러도 많이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인스타가 색감을 잘 못 잡아서 너무 아쉽다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죠? 그렇다면 유튜버로 넘어와서 봐주시는 걸 조금 더 추천드릴게요. 저 유튜브가 조금 더 카메라가 선명하게 나오죠? 그쵸. 네. 아무래도.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이제 720에서 1080에서 HD 화질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쩐지 정말 리얼한 것 같아요. 색감이 사실 저희가 그 본사에서 사진을 찍어도 그 인스타에 이렇게 올리는 게시물용으로 올리는 그 사진들이 조금 더 뭐라 그래야 되지? 컬러가 더 가을스럽지 않게 찡하게 나온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 부분이 저도 조금 살짝 속상했었는데 굉장히 색깔 리얼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화질이 유튜브로 오세요, 여러분. 네. 화질이 예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가을 컬러들 중에서 아직은 살짝 더운 감이 있으니까 맞아요. 다크한 컬러들보다 이렇게 조금 밝은 계열의 컬러들로 가을 감성이 느껴지는 그런 아트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오늘은 좀 밝은 컬러들 앞라인 계열을 활용한 가을 아트, 장미 아트를 준비를 했고요. 예뻐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아트를 보여드릴 건데 지금 요 아트를 디자인할 때는 제가 베이스 컬러를 저희 작년에 나온 FFW 401번 아이보리 컬러를 베이스로 썼는데요. 근데 요거를 짧은 팁 버전으로도 준비를 해왔거든요. 구도를 좀 보시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근데 요 짧은 팁 버전에는 요 가을 시즌 컬러 안에 들어있는 FW 1번 컬러를 사용을 했어요. 근데 약간 더 채도가 낮아지니까 좀 더 분위기가 가을 느낌이 많이 나는 것 같아서 맞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요 FW 1번 이번 신컬러 시리즈 안에 들어있는 컬러를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누르니 역시 유튜브가 화질이 좋죠? 그쵸. 그럼요. 확실히 다르죠. 그래서 요 FW 1번 컬러 같은 경우에는 아이보리랑 베이지의 중간쯤 머리카락 살짝. 네. 되는 밝은 컬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그 베이지빛 나는 아이보리나 베이지빛 컬러들도 보시면은 약간 그 노랑에 가까운 베이지 계열 컬러가 있고요. 아주 살짝 그 코코아빛이 도는 그런 아이보리 베이지 컬러가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요거는 약간 코코아빛이 도는 그런 계열 컬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밝은 컬러들, 화이트에 가까운 밝은 컬러가 이렇게까지 레벨링이 잘 되고 우와. 매끈하게 잘 발린다는 거 굉장히 특장점이죠. 그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제형이 업그레이드가 됐답니다. 그래서 일단은 원콧 큐어링을 하고요. 제가 요거 베이스 컬러 바르기 전에 베이스 젤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오늘 챙겨왔는데 요걸 깜빡했어요. 켄지코에서 나온 볼륨 베이스 젤. 얘도 인기 장난 아니던데요? 그죠? 요게 뭐냐면 이게 기존의 저희 베이스 젤에 비해서 약간 점도가 있어요.
근데 얘가 장점이 바르기 힘든 정도가 아닌데 흐르지가 않아서 굉장히 부드럽게 잘 발리는데 흐르지가 않아서 손톱에 약간 미세한 장굴곡 같은 거 있으신 분들 있죠. 아, 저요. 이게 굳이 얇게 바르고 오버레이 하실 필요 없이 그냥 바르시는 거랑 동시에 오버레이 정도로 그 미세한 요철을 다 커버해 줄 수 있는 볼륨 베이스 젤이 또 출시가 됐죠. 오, 좋다. 거기다가 약간의 두께감이 있기 때문에 얇은 손톱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역할까지 해주는 저희 볼륨 베이스 젤, 이거 정말 강추해드려요. 유지력은 뭐 기본이고요. 말해 뭐합니까? 그래서 오늘 요거 소개해드릴 겸 먼저 베이스 젤 먼저 사용하고서 베이스 컬러를 바르려고 그랬는데 오랜만에 와가지고 컬러 소개해드리다가 혼자 신났어요. 볼륨 베이스 젤. 볼륨 베이스 젤 손톱 얇은 사람한테 좋나요? 라고. 완전 강추해드려요. 오. 제가 그 손톱을 그 컬러를 제거하고 좀 쉬는 동안에 저희 볼륨 베이스 젤만 2번을 발라놨었거든요. 근데 저도 손톱이 원래 타고난 자체가 얇은 손톱인데다가 뭐 저희는 늘 이렇게 붙였다 띄었다를 반복하니까 굉장히 극손상돼 있는 손톱이잖아요. 손톱이 거의 종이장처럼 얇은 손톱이에요, 저도. 맞아요. 그래서 그냥 웬만해서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두면 이렇게 막 휘청거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또 막 뭐 테스트하느라고 손이 뭐 붙였다 띄었다 하느라고 이쪽 손도 난리가 나긴 했는데 볼륨 베이스 젤 딱 2콧 해놓고서 한 2, 3주 이상 견뎌지던데도 아무 저기가 없더라고요. 그 두 손톱 데미지 없이 끝에 이렇게 찢어지는 거 없이 관리가 되더라고요. 거기다가 베이스 젤만 바르시고 미경화 젤 닦으시잖아요. 광택이 또 탑7 수준이에요. 우와, 베이스 젤인데요? 네. 그래서 베이스 젤만 그냥 손톱 좀 쉬고 싶은데 손톱이 너무 얇아서 힘들다 하실 때는 저희 볼륨 베이스 젤 한 2컷 정도 좀 도톰하게 바르신 다음에 그냥 젤 클리너로 미경화 젤만 닦아놓고 그렇게 두셔도 유지가 잘 돼요. 히팅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는데 히팅이요? 제 손톱 수준에서 정말 두껍게 올렸을 때 뜨거 요 정도. 정말 뜨거운 물이 이렇게 빼잖아요. 그쵸? 근데 뜨거 하다가 그냥 따지는 정도? 제 손톱에 또 은색 글리터 궁금하시죠? 요거 이따가 보여드릴 거예요. 네. 볼륨 베이스 젤로만 2번 바르시고 탑 마무리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손톱 그냥 이렇게 좀 쉬시는 동안에 그냥 이렇게 맨손톱이라 그러죠? 바르지 않고 쉬는 동안 뭔가 그래도 해두긴 해야 될 것 같다 하실 때는 그렇게 관리해 주시는 거 추천해드려요. 또 오늘 이렇게 사용 제품 오늘 20% 네. 할인이 2시까지만 들어가거든요. 2시까지만 딱 오늘 선생님께서 사용하시는 사용 제품만. 사용 제품만. 저희 유튜브 그러면 더보기란에 클릭하시면 사용 제품 링크 정리된 거 있거든요. 그게 2시까지만 20% 할인입니다. 그러면은 저희 가을 컬러 세트도 20% 할인이 되나요? 저는 이사님께 된다고. 대박. 아니 가을 컬러 12종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잖아요. 그럼요. 근데 거기서 20%를 더 할인 받으실 수 있대요. 2시까지만. 2시까지만. 대박입니다. 켄지코 가을 컬러 볼수록 예쁘시죠? 그래서 일단은 요 아트 위에 지금 체크 먼저 디자인을 해볼 건데요. 체크 같은 경우에는 요걸 깅엄 체크라고 하죠. 체크도 굉장히 다양한 패턴들이 있는데 그래서 깅엄 체크 2가지 컬러를 활용을 해서 디자인 해볼 거고요. 사용할 컬러는 FW2번 그리고 4번 그래서 팔레트에 덜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2번 같은 경우에는 좀 채도가 낮은 연두색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머, 이 컬러 너무 예쁜데요? 이거 정말 예쁘죠? 이거 손에 바르면은 이거 감독님 손에 바르시는 거 꼭 추천드려요. 진짜요? 이거 살구색, 채도 낮은 살구색. 피부톤에 정말 쫙쫙 먹히고요. 요거 정말 예뻐요. 손에 바르시면. 그래서 진짜 기억할게요. 04. 04. 이거랑 이렇게 3개 섞어 발라줘도 너무 예쁘고요. 3개 세로로 그라데이션 해줘도 진짜 예뻐요. 오, 진짜 예쁘다. 그리고 그 위에다 광채 파우더 입히셔도 정말 정말 예뻐요. 이 3개 어머. 그라데이션 한 다음에 슈가 파우더 입히셔도 예쁘고. 정말 예뻐요. 그래서 이렇게 2개 컬러로 일단은 체크 디자인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체크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요 정도 두께를 한 번에 그릴 수 있는 도톰한 라인 브러쉬를 쓰시면 훨씬 편하겠죠.
얇은 브러쉬로 여러 번 색칠해 주는 것보다. 그래서 304번 도톰 라인 브러쉬를 이용을 할 거고요. 요거 진짜로 요런 요 정도 두께 체크 라인 그리실 때 이거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브러쉬예요. 아, 필수. 필수. 자, 일단은 자 체크의 경계 라인을 먼저 한번 잡아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은 가로 라인을 일단 손톱이랑 이 체크 손톱에서 이 체크가 들어갈 자리, 꼬다트가 들어갈 자리 경계 라인을 나누기 위해서 가로 라인을 먼저 그려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FW 4번 살구색을 먼저 활용을 해볼게요. 소영님, 성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켄지코예요. 네, 켄지코입니다. 자, 네, 여기 컬러를 입히실 때 이렇게 체크 라인을 그릴 때 라인을 너무 선명하게 하시는 것보다 라인이 조금 비치는 정도로 그려져야지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들에 겹쳐진 색감이 비치면서 더 입체감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브러쉬에 컬러를 먹이실 때 양을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 이렇게 붓에 딱 먹힐 정도만 먹힐 정도만 해주신 다음에 우선 손톱 전체 길이에서 이렇게 위쪽에다가 체크를 넣고 싶으실 때는 손톱 길이의 한 3분의 1 정도 활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가로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서 이제 보고 그리다 보면 라인이 한 방향으로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실수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선 가운데 한번 요 경계 지점을 한번 살짝 터치를 해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일직선상으로 와서 끝라인에 한 번 더 눈에 보이는 위치쯤에다가 한 번 더 표시를 해둬요. 이렇게 해두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넘어와서 왼쪽부터 라인을 그려주시는데 라인 두께는 이 브러쉬를 살짝 눌러줬을 때 브러쉬가 딱 그릴 수 있는 요 두께 그대로 활용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가로 라인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한 번씩 좀 끊어주는 과정이 필요하죠. 왜냐면 손톱 자체에 둥근 커브가 있다 보니까 그 커브에 맞춰서 라인 두께를 일정하게 예쁘게 잘 그리고 싶으실 때는 이렇게 오다가 한번 살짝 끊어주고 손톱을 살짝 틀어서 정면에서 보면서 또 그려주시고 나머지 라인 그려주시고 이렇게 자 바탕색이 비치게 연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살구색으로 가로 라인 하나 더 그려주시는데 어디다 그려주시면 되냐면 손톱 큐티클 라인 컬러 끝나는 부분이랑 지금 그려준 라인의 중간쯤 중간에다 공간을 똑같이 나눠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간에다가 왜냐면 이렇게 깅엄 체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규칙적인 패턴이기 때문에 라인 사이에 공간을 정확하게 잘 맞춰주시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라인 길이 간격을 일정하게 잘 맞춰서 디자인을 해주셔야지 이제 깔끔하고 더 예쁜 체크 라인이 만들어지니까요. 그 부분을 신경 써서 디자인을 해주세요. 위에 살짝 삐져나온 부분 같은 경우에는 브러쉬를 한번 닦아주시고 지금 라인 그리는 이 브러쉬 자체가 뭐가 도톰해서 탄탄한 힘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수정하는 용도도 같이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가로라인 2개를 넣으셨으면 자 이번에는 연두색 FW 2번 한 번에 하시는 건가요? 네, 굳이 뭐 큐어링 하실 필요 없이 가로 라인 그리실 때는 한 번에 연결해서 그래서 여기 큐티클 라인 쪽에 빈 공간에 먼저 라인을 한번 죄송해요. 제가 간격을 잘못 잡아서 오늘은 여기 제일 윗줄에도 그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핑크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달로라님께서 켄지코 네. 탑젤 종류가 여러 가지던데 약간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탑젤이요? 탑젤은 저희가 일단은 광택이 나는 탑젤은 샤이니 탑젤, 그 다음에 노나이프, 퍼펙트 탑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샤이니 탑 같은 경우에는 미경화 젤이 남는 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나이프 타입의 탑젤은 두 가지예요. 이름하여 노나이프 탑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파란 뚜껑 퍼펙트 탑젤이 있거든요. 두 개는 점도 차이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라인 3개 그려주셨으면 이제 사이사이에다가 연두색 라인을 그려주시는데, 저기 같은 경우에는 그 퍼펙트 탑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난한 점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장 추천해드려요. 그 다음에 좀 점도가 많이 높은 제품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노나이프, 회색 뚜껑의 노나이프 탑젤을 추천을 해드리는데요. 네, 퍼펙트 탑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점도에 따라서 큐어링 하고 났을 때 마무리감에서도 조금 차이는 나거든요. 이렇게 두 가지 제품 다 강택은 굉장히 좋은 제품이신데, 이렇게 표면에 큐어링 하고 나서 만졌을 때 뻐덕임이 없이 매끈한 제품, 그걸 찾으시는 분들은 점도가 좀 낮은 걸 쓰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퍼펙트 탑을 추천. 그리고 약간 두께감 있는 탑을 좋아하시면 회색 뚜껑 노나이프 탑을 추천해드립니다. 그래서 라인이 이렇게 금방금방 드는군요. 사이사이에 가로 라인을 잡아주시고, 그래서 가로 라인이 다 완성이 되셨으면 큐어링을 해주세요. 그래서 사실 색감 자체가 여리여리하게 표현이 되다 보니까 이게 라인을 완벽하게 반듯하게 그리지 않으셔도 간격만 일정하게 잘 맞춰서 그리시면 되게 완벽한 라인처럼 보이거든요. 간격. 간격이 중요하세요. 체크는 특히 규칙적인 라인들은 라인의 두께를 일정하게 맞추시는 것, 그 다음에 라인 사이사이 빈 공간 간격을 일정하게 잘 맞추시는 게 포인트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정도 두께 라인 그리실 때 정말 좋아요. 304번. 왜냐면 딱 브러쉬 두께 폭만큼만 그리시면 되기 때문에 라인 두께를 억지로 맞추면서 계산할 필요가 전혀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샘플 팁보다 오늘은 체크가 조금 더 촘촘하게 그려질 것 같네요. 좀 널찍하게 예뻐요. 그리시면 근데 라인 개수를 줄이실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로 라인을 그릴 때는 예쁜 구도를 위해서 저는 어디부터 그려주냐면 정 가운데부터 그려줘요. 왜냐면 사이드부터 그려서 오다 보면 라인 간격이 어느 자리에 위치하게 될지 모르다 보니까 이렇게 규칙적인 패턴을 그리실 때는 센터를 먼저 중심을 한번 잡아주시고 나면 라인이 굉장히 규칙적인 패턴이 딱 깔끔하게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가운데 세로 라인은 가로 라인보다 훨씬 쉽죠. 이렇게 하나 라인 딱 잡아주시고, 그래서 붓을 좀 꼭꼭 눌러서, 그냥 가을 컬러 같은 경우에 발색이 좋기 때문에 너무 느슨하게 힘 빼고 얇은 브러쉬로 그리시다 보면은 요 비치는 느낌이 표현이 안 되실 거예요. 비치는 느낌 표현이 돼야지 겹쳐지는 자리에서 입체감이 생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위해서 좀 브러쉬를 꼭꼭 눌려서 이렇게 해서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양 사이드 했다가 근데 벌써 너무 예쁘다. 가로 라인 그려주시고, 생각보다 되게 금방금방 완성이 되는데, 한 가지 컬러로만 깅업 체크를 디자인하는 것보다 이렇게 두 개 컬러를 겹쳐지게 교차되게끔 쓰시면 조금 더 예쁜 입체감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완벽한 딱 그 패턴으로 자리를 잡으려면 요 사이에 세로 라인 사이사이 간격도 가로 라인 사이 간격이랑 똑같이 맞춰서 촘촘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오늘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한 간단한 방법으로 가로 라인은 간격을 조금 늘려줬어요. 근데 이렇게 해도 괜찮죠? 귀여워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체크 패턴이 디자인 되셨으면은 큐어링 해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장미를 그려주실 차례인데, 와, 장미. 장미가 약간 수채화 느낌도 나고 좀 타라시코미 장미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런 장미 패턴을 조금 더 쉽게 디자인하실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보여드릴 거예요. 저는 처음에 드롭젤을 사용하신 줄 알았어요. 아,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 비치는 드롭 컬러의 느낌이죠. 수채화 느낌 때문에. 근데 사용한 컬러는 저희 이번 신컬러 12번. 우리 다 감독님께서 인기 많았다고 해주신 요 와인 컬러 하고요. 그 다음에 잎사귀 느낌을 표현을 할 때는 컬러는 아주 소량씩 쓸 거니까 조금씩만 덜어주시면 되거든요. 잎사귀 표현을 할 때는 503 FFW 503번. 요거는 저희 작년 가을 시즌 컬러예요.
그리고 지금 들어와서 그런데 체크 네. 올리실 때 컬러 미경화 안 닦고 그냥 네. 하세요? 안 닦고 했습니다. 미경화제 굳이 닦으실 필요 없으세요. 왜냐면 컬러가 막 뭐 번지거나 밀릴 정도의 미경화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닦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체크 패턴 아래쪽에다가 장미꽃을 그려볼 건데요. 장미를 그릴 때에는 또 아까 체크할 때 썼던 브러쉬는 길이가 좀 길었죠. 네네. 요것도 도톰 브러쉬, 이제 색칠할 때 많이 쓰시는 캐릭터 아트라든지 뭐 그런 것들 색칠할 때 많이 쓰시는 브러쉬인데, 꽃을 그리실 때는 브러쉬에 조금 더 이렇게 눌러주는 힘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길이가 길다 보면 누르는 힘이 표면에 전달이 많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길이가 좀 짧은 305번 네, 브러쉬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장미꽃을 처음에 그리실 때 붓 끝에다가 컬러를 정말 소량만 찍어주세요. 이렇게 비치는 느낌 연출을 위해서 정말 소량만 이렇게 붓에 먹여주신 상태에서 일단은 제일 장미 그 많이 핀 꽃잎을 그려서 장미 구도를 잡아줄 거거든요. 근데 이때 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는데, 쉽게 그리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린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려주시는데, 이 동그라미를 그려줄 때 붓의 위치가 중요해요. 이때 말씀드린 붓의 위치라는 건 뭐냐면 요 브러쉬 끝 있죠? 네. 브러쉬 끝이 동그라미 바깥 테두리 쪽으로 가게 놓으시고,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리시다 보면 지금 보시면 붓 끝부분이 닿는 자리는 라인이 선명하게 나오죠? 네네. 근데 그라데이션을 따로 안 했는데 안쪽으로 그라데이션이 되고 있어요. 신기하다. 그죠? 그래서 이게 붓 각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리시게 되면은 이런 수치한 느낌 표현이 너무 쉬워요. 그리고 동그라미를 진짜 반듯한 동그라미 그리시면은 장미꽃 느낌이 안 나잖아요. 그쵸. 그래서 둥근 구도를 잡으실 때 장미꽃잎 느낌이 날 수 있게 좀 우둘투둘 자연스럽게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울퉁불퉁한 느낌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근데 신기해요. 쉽죠? 네. 응. 이거는 진짜 붓 각도만 가지고서도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제일 끝에 활짝 핀 꽃잎은 굉장히 여리여리하게 표현을 해줄 거기 때문에 이 정도 느낌에서 가운데 빈 공간만 브러쉬 남은 걸로 쑥쑥쑥쑥 색칠해주세요. 나중에 이제 요거를 큐어링 한 다음에 겹꽃을 올릴 거거든요. 그러면 가운데까지 색칠이 되어 있어야 이제 또 겹치는 꽃잎이 올라갈 때는 먼저 깔아준 컬러랑 다시 올려주는 컬러가 겹쳐지니까 색감이 거기는 조금 더 선명하게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동글동글이 하나 그려주셨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송이 더 그려주시는데, 이번에 반대쪽은 코너 쪽에, 그러니까 꽃아트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전체적인 패턴 느낌으로 들어가 줄 때는 너무 규칙적인 느낌의 그 구도를 잡게 되면 자연스럽고 예쁜 느낌이 안 나오죠. 그래서 이쪽 사이드 쪽에 이렇게 한 송이 좀 전체적인 느낌을 그리셨으면 반대쪽 비슷한 자리에는 이런 식으로 잘린 꽃 요렇게 구도를 한번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두 개 그리셨으면 삼각 구도 정도 되는 자리에다가 또 한 송이 넣어주시면 예쁜 구도가 나오는데, 그때도 정삼각형 구도에 넣으시는 것보다 한쪽으로 약간 치우치게 또 한 송이를 그려주시면 좀 더 예쁜 구도가 잡힐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작은 크기의 장미를 그려볼까요? 그쵸. 진짜 신기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붓 끝이 동그라미 테두리 라인이랑 서로 마주 보게끔. 그래서 장미 꽃잎 느낌을 연출한다 생각하시고, 동그라미지만 진짜 동그라미가 아니라 이렇게 약간 장미 꽃잎 보통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줄 때 제일 많이 핀 거 3장 정도 그려주잖아요. 그럼 여기 지금 한 장, 가운데 살짝 파인 부분 있죠? 네네. 그리고 또 한 장, 그리고 또 이렇게 또 한 장, 이런 느낌. 우와. 이런 느낌으로 해서 그려주시고, 또 가운데는 슥슥슥슥 색칠해서 메꿔주세요. 이래서 아까 처음 들어오신 신의 손 영주쌤이라고 한 거죠. 아이고 가찬이십니다. 근데 진짜 신기해요.
이렇게 해서 그려주시고, 그래서 이 기법 활용하시게 되면은 장미꽃 아니래도 무슨 꽃이든 다 이런 수채화 느낌으로 그리실 수 있어요. 좋다. 꽃잎 모양만 그냥 이렇게 그 붓으로 잡으시면서 붓 위치만 붓 끝이 꽃잎 테두리 라인으로 가게끔 놓으시고 색칠하듯이 그리시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이제 빈자리들, 그러니까 저는 전체적인 패턴이 들어가 줄 때 사이드 쪽에 디자인이 잘 채워져야지 전체적으로 안정감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자, 이제 요 두 개 사이쯤에 또 꽃을 하나 넣어주시는데, 이거는 요 사이드 쪽으로. 너무 많이 그리면 시간 오래 걸리잖아요? 그럼요. 이렇게 살짝씩 그리면서 여기 꽃 있어요 느낌 정도만 표현해 주셔도 충분하게 꽉 차 보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후리 엣지 존 아래쪽에 너무 정중하게 여기 딱 넣으시는 것보다 한쪽으로 살짝 치우치게. 맞아, 너무 정중하게 넣으면 너무 그렸어요 티가 약간. 그죠? 약간 너무 이렇게 정직한 디자인보다 꽃 아트 하실 때 중요한 포인트가 예뻐 보이고 좀 고급진 느낌이 날 수 있는 포인트는 자연스러움이죠. 이렇게 하나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진짜 포일동 말동 사이드 쪽에 너무 허전해 보이는 공간이 있으시면 살짝만, 그래서 너무 욕심부려서 과하게 넣다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과한 느낌 별로 안 이쁜 것 같아요. 이렇게 전체적인 구도를 잡아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상태로 큐어링 해주세요. 그렇죠. 이거 진짜 완전 꿀팁이에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처음에는 뭐 물론 연습이 좀 필요하시겠죠? 왜냐면 예를 들어 꽃잎을 내가 이렇게 물방울 같은 꽃잎을 그리고 싶으시다. 그럴 때 이게 붓 끝이 그 테두리 쪽으로 가도록 놓고서 그리는 게 처음에 마음처럼 잘 안 되실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한 가지 또 팁을 드리자면 물방울 모양을 그리고 싶다. 물방울 모양 원하시는 꽃잎을 하나 딱 그려 놓으세요. 그려 놓으신 다음에 이거를 색칠할 때 자, 붓 끝이 라인 테두리 쪽으로 가게끔 놓으시고 이런 식으로 꼭꼭꼭꼭 눌러서 꼭꼭꼭꼭 눌러서 이렇게 꼼꼼하게 색칠해 주듯이 꼭꼭꼭꼭 눌러주시면 붓 힘에 의해서 붓 끝이 가는 끝쪽은 이렇게 테두리가 선명한 색감이 나오고요. 안쪽으로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이 돼요. 그다음 이제 붓의 남은 양으로 안쪽에 슥슥슥슥슥슥 색칠만 해주시게 되면은 우와, 대박. 이렇게 수채화 느낌 꽃잎 한 장이 완성이 우와. 됐죠. 이렇게 컬러만 바꾸고 꽃잎 모양만 바꾸면 모든 꽃 아트를 다 이렇게 수채화 느낌으로 만드실 수 있어요. 여러분, 상봉호 브러쉬는 필수템. 진짜 완전. 우와. 수채화 꽃을 그리기 위한 필수템입니다. 이거 캐릭터 색칠 같은 거 하실 때도 너무 편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꽃잎 틀을 잡으셨으면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겹쳐지는 겹꽃 느낌 그려주셔야 되잖아요. 요거 뭔가 이 표현이 어려울 것만 같으시죠? 네. 굉장히 쉬워요. 오. 이제 컬러 양을 조금만 더 늘려주시고요. 네. 이번에는 달팽이를 그리시면 돼요. 달팽이를 그리시는데 자 여기 테두리 꽃잎 안쪽으로 완전히 들어오는 달팽이를 그리셔도 되고요. 또 예쁜 게 예쁘게 표현하실 수 있는 방법이 요 원 테두리쯤에서 이렇게 시작을 해서 여기서부터 같이 감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번에도 붓은 똑같이 써주세요. 이렇게 테두리 쪽으로 가게끔 놓으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달팽이가 그냥 안으로 계속 감기면 되는 거잖아요. 네네. 이렇게 감기는 느낌. 우와. 이렇게. 점이고 완성됐죠. 그리고 가운데는 붓을 세워서 붓을 딱 세우신 다음에 이렇게 뱅글뱅글 돌려주세요. 그러면 꽃잎 말린 느낌이 조금 더 예쁘게 표현이 돼요. 그냥 이렇게 붓 세워서 후벼 파듯이 막 뱅글뱅글 이렇게 해서 겹고 완성. 너무 쉽죠? 그 컬러 클리어 믹스하지 않으셨습니다. 안 왔습니다. 안 했어요. 굉장히 소량만 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안쪽에서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색칠하듯이. 제 삶의 설명이 신이라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또 달팽이를 그려주는데 달팽이집 그리실 때도 마찬가지 이렇게 너무 반듯하게 동글동글한 달팽이집 말고요. 찌글찌글한 달팽이집. 이렇게 해서 이제 달팽이집 안에까지 다 그리셨으면 마지막에는 컬러를 살짝만 더 찍어서 세우세요. 세우신 다음에 뱅글뱅글 효배 파듯이 이렇게 해서 장미 또 완성. 굉장히 쉽죠? 장미 컬러는 FW 12번입니다. 이건 가을 신상 컬러예요. 풀콧 했을 때의 발색은 이렇게 유광일 때, 무광일 때 이런 굉장히 고급진 벨벳 원단 느낌의 와인빛 컬러이고요. 그리고 요거를 아주 소량만 찍어서 이렇게 꾹꾹 눌리듯이 그리시면 화이트 안료가 많이 들어가지 않은 컬러이기 때문에 이런 수채화 느낌의 표현이 너무나 예쁘게 가능한 컬러고요. 여기는 이제 나머지 꽃잎들 마찬가지 그냥 이렇게 안쪽에 슥슥 한번 색칠만 해주시면 돼요. 와, 이렇게 장미가 이렇게 쉽게. 그죠? 장미가 이 수채화 느낌의 장미가 이렇게 쉽게 완성이 돼요, 여러분. 자, 끝. 한 두 송이만 제대로 완성하고 나머지 이제 들어간 애들은 슬쩍슬쩍 터치만 해주면 짠! 완성이죠.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잎사귀 느낌 한번 그려볼까요? 잎사귀 느낌. 클리어 젤 믹스 안 하셨고 젤 클렌저 묻혀서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네, 그냥 그 브러쉬만 있으시면 됩니다. 힘센 브러쉬. 자, 상공호 브러쉬. 상공호 브러쉬에다 아주 컬러를 정말 소량만. 발색이 흐린 컬러 절대 아닙니다. 발색이 굉장히 좋은 컬러이지요. 근데도 요 브러쉬 아주 소량만 찍어서 꾹꾹 눌러서 그리시면 요 연출이 가능하시거든요. 자, 그 다음 이제 카키 컬러로 잎사귀 그려줄 건데요. 잎사귀 같은 경우에는 저 정말 카키색 FFW 503번. 요거는 단품 구입이 가능하신 작년 가을 신컬러고요. 좀 다크한 카키 컬러를 또 소량만 찍어주신 다음에 붓을 세우세요. 세우신 다음에 이제 잎사귀 들어갈 자리 좀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들 요런 데 잎사귀 그려주시면 좋거든요. 근데 얘도 잎사귀를 우선 요렇게 아주 작은 사이즈의 잎사귀를 그려주신 다음에 브러쉬를 세운 상태에서 안에를 다 긁어내버리세요. 그러면 요렇게 테두리만 선명해지는 수채화 발색이 나오거든요. 굉장히 귀여운 잎사귀 느낌. 이렇게 붓으로 표면을 살살살살 긁으면서 그리시게 되면 컬러 양이 아주 정말 찍는 듯 마는 듯 진짜 쬐끔만 찍었어요. 그래서 이 찍는 듯 마는 듯 찍은 양이 테두리 라인으로 밀리면서 이렇게 테두리 라인은 선명해지고 안쪽은 컬러가 비어버려요. 붓을 세워서 긁어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 타라시콤이나 수채화 느낌이 굉장히 쉽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다가도 하나 그려줄까요? 이렇게 붓을 세워서 긁듯이. 이게 라인 브러쉬는 힘이 부족해서 이 느낌이 안 나오세요. 그리고 브러쉬가 너무 뭐가 길어도 브러쉬 누르는 힘이 표면에 닿지 않아서 이 느낌이 잘 안 나오거든요. 컬러가 좀 빈티지스럽죠? 진짜 너무 예쁘다. 이렇게 해서 제일 메인 장미는 한 3군데 정도 잎사귀 그려주시고요. 나머지는 또 잎사귀 그리다 재밌으셔서 너무 많이 그리시면 지저분해지니까 과한 건 빼야 돼요, 여러분. 너무 과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잎사귀 붓을 세우는 게 포인트야. 세워서 이렇게 긁어주듯이. 그리고 컬러 양이 브러쉬에 너무 많잖아요. 그럼 컬러가 뭉쳐서 이 표현이 안 되세요. 컬러를 진짜 소량만 찍어 쓰셔야 돼요. 어느 정도냐면 팔레트에서 진짜 이렇게 끝에 살짝만 묻힌 다음에도 팔레트에 빼고 진짜 이 정도. 있는 듯 없는 듯. 있는 듯 없는 듯. 요것만 가지고서 이렇게 문지르듯이 연출하시게 되면 컬러가 아주 조금 있는 이 컬러 양들이 사이드 쪽으로 다 밀리면서 이렇게 수채화 발색이 나오거든요. 테두리는 선명하게, 가운데는 컬러가 다 긁혀 나오는 효과. 쉽죠? 전 진짜 보고 약간 어렵겠다. 약간 그리는 거니까 장미 특히 꽃이니까. 그죠? 뭔가 이 구도를 예쁘게 잡아서 그려야 될 것만 같은 아트.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아트 기법이 좀 그런 것들이요. 뭔가 완성했을 때 디자인을 보면 어렵게 완성했을 것 같은데 그거를 쉽게 그릴 수 있는 방법. 너무 좋아요. 그런 거를 찾아서 최대한 라방 할 때 많이 보여드리려고 나름 노력을 하거든요.
오늘 완전 대성공. 대성공이에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기자기하게 잎사귀를 그려주시고요. 이 상태로 큐어링 한번 해주세요. 아, 선생님 성함은 저는요, 영주쌤입니다. 영주쌤입니다. 켄지코 영주쌤입니다. 유명하신 분이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그 켄지코 또 그 인스타에 저의 피드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굉장히 가을 아트 활용한 다양한 아트들 많이 보실 수 있거든요. 켄지코.kyj 로 오시면은 가을 컬러 요 빈티지한 느낌의 아트들 제가 좋아해서 많이 디자인 돼 있으니까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이스만 올려주면 아트가 완성인데, 레이스 올리기 전에 전체적인 무광 느낌과 입체적인 레이스를 위해서 탑을 먼저 발라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무광으로 마무리를 하실 때 바로 매트탑 바르게 되면, 매트탑 같은 경우에는 매니큐어 용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아트가 번져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 탑을 먼저 한번 유광 탑을 발라주신 다음에 매트 탑을 바르시면 좋은데, 근데 이때 노나이프 탑을 쓰시게 되면 노나이프 탑 위에다가 매트 탑 바르시면 매트 탑이 필름 벗겨지듯이 까지는 경험들 해보셨을 거예요. 맞아, 붕 떠가지고. 붕 떠가지고. 그래서 요때는 왜 그러냐면, 표면에 젤 성분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매끈한 광택 위에다가 얘 매트탑을 바르게 되면은, 우리가 젤은 손톱에 밀착이 잘 되게 해서 애칭을 준 다음에 바르잖아요. 네. 광택 있는 손톱에다가 젤 바르면 금방 떨어지죠. 똑같은 원리거든요. 그래서 노나이프 탑 위에다가 매트탑 바르시면 금방 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미경화 젤이 남는 샤이니 탑을 발랐어요. 그래서 요 미경화 젤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매트탑을 바르시잖아요. 그럼 매트탑이 벗겨질 일이 없습니다. 이제는 다들 많이 아시더라고요. 그렇게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데 네. 본 영상은 유료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알아주세요. 제품 소개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죠? 네, 유료 광고죠 뭐. 자, 그 다음에 이제 엠보 파우더를 활용해서 요 입체감 있는 귀여운 레이스를 표현을 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켄지코 실크 엠보 파우더도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실 것 같은데, 이제는 다 쉽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요거랑 뭐가 필요하냐면 페인팅 젤, 화이트 페인팅 젤 두 가지가 있으시면 되고요. 저기 일반 탑 대신에 베이스 젤 바르셔도 됩니다. 아하. 네. 그래서 일반 화이트 젤 폴리시랑 섞어서 쓰셔도 되는데, 저는 저희 페인팅 젤이랑 섞어 쓰기를 권장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레이스가 점도가, 이 믹스처의 점도가 흐르지 않아야지 디자인이 예쁘게 나오잖아요.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젤 폴리시랑 섞어서 흐르지 않는 정도가 되면 좀 많이 뻑뻑해져요. 그래서 얇은 라인을 그리기가 조금 어려운데, 페인팅 젤이랑 섞어 쓰시면 장점이 뭐냐면, 켄지코 페인팅 젤은 굉장히 쫀쫀한 점도를 가지고 있어요. 흐르지 않아요, 자체적으로. 그래서 젤 폴리시랑 섞을 때보다 파우더를 좀 덜 섞어도 흐르지 않는 점도가 쉽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번지지 않는 라인을 좀 더 부드러운 제형의 믹스처로 디자인할 수 있기 때문에 디자인이 훨씬 더 쉬워진다는 특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컬러랑 섞으면 다 니트 네일이라든지 3D 엠보까지 엠보 아트가 다 가능한 저희 실크 엠보 파우더랑 켄지코의 쫀쫀한 페인팅 젤, 화이트 두 가지를 믹스를 해서 입체감 있는 디자인을 하기 위한 믹스처를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라인을 그릴 때 번지지 않는 정도의 점도가 만들어져야 돼요. 매트 느낌 너무 예쁘다. 그죠? 이 무광 느낌 벽지 같죠? 맞아요. 약간 벽지 같은 그런 느낌. 자, 이번에 얇은 라인을 디자인해 줄 거기 때문에 라인 브러쉬, 3020 라인 브러쉬를 활용을 해줄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지금 체크 살구 컬러 체크 끝나는 선에서 경계 라인을 한번 잡아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어차피 위에 레이스 반달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 라인은 완벽하게
똑같은 두께로 그리지는 않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경계 라인을 한번 잡아주셨으면 이번에도 레이스가 좌우 대칭이 맞아야 예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레이스 그리실 때 한쪽에서 출발해서 그냥 왼쪽에서부터 오른쪽 순으로 쭉 그려서 오시다 보면 반달 크기에 따라서 좌우 대칭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좌우 대칭을 쉽게 맞추시려면 가운데다가 원하시는 크기 반달을 먼저 그려주시고요. 중심을 먼저 잡아주는 게 중요하네요. 그쵸. 좌우 대칭이 맞아야 예쁜 아트들은 항상 중심을 먼저 잡아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오른쪽으로 오면서 똑같은 크기의 반달을 그려주시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남는 공간에는 들어가는 만큼 살짝 편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는 요 믹스처를 이용해서 이렇게 메꿔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라인을 그리시는 이 믹스처랑 엠보 파우더랑 그 젤을 섞어놓은 제 믹스처 제형이 지나치게 뻑뻑하다고 느껴지시면 젤을 살짝 더 섞어서 점도를 부드럽게 낮춰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너무 묽다, 좀 잘 번지는 것 같다라고 하실 때는 파우더를 살짝 더 넣어서 섞어주시면서 디자인 하시기 편한 그런 점도로 직접 조절을 해서 쓰시면 되거든요. 근데 요런 지금 부드러운 입체감을 가진 느낌이라든지 가을 겨울 많이 하시는 뭐 니트 네일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 컬러 젤이랑 파우더의 비율을 컬러가 1이라면 파우더는 2 정도? 그 정도 비율로 섞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근데 또 이렇게 레이스 느낌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느낌이 또 달라지네요. 훨씬 더 귀엽고 예쁘죠. 근데 중간에 경계 라인이 조금 애매하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여성스러운 레이스 아트 가지고서 마무리를 해주시게 되면 전체적인 아트 완성도가 훨씬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반대쪽은 이렇게 그리기는 어렵잖아요. 맞아요. 손을 살짝 뒤집어서. 손도 이렇게 돌릴 수 있어요, 여러분. 돌릴 수 있어요. 이렇게 주먹을 쥐는 것처럼 이렇게. 그쵸. 이렇게 고객분 손바닥을 보고 있으면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맞아요. 뒤집어서 접어서 시술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럼 손 안 꺾으셔도 돼요. 맞아요. 제가 이렇게 뒤집어서 그리는 거 보고 그 질문을 많이들 하셨어요. 고객 손을 그렇게 꺾어도 되는 거냐고. 꺾으시면 안 되죠. 불편하게 드리면 안 되니까. 꺾지 않으셔도 충분히 편하게 손바닥을 향한 상태에서 접어서 시술하시게 되면 시술하시는 분도 훨씬 편해지시고요. 받으시는 고객님도 전혀 불편하지 않으세요. 감독님 시간이 아직 괜찮아요. 충분한가요? 네네. 이제 1시간에 맞춰야 된다고 우리 채영쌤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반달 모양 그리셨으면 공간을 살짝만 띄고 여기다가 얇은 실선 반달을 한번 그려주시는데 여기는 또 리얼 레이스 원단 느낌을 연출하기 위해서 잔잔한 도트를 찍어줄 거기 때문에 이 라인을 그리실 때는요 너무 완벽하게 예쁜 라인 그리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냥 라인 틀만 잡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와, 근데 디테일 진짜. 그래서 요런 이제 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이렇게 디테일이 필요한 부분이긴 하죠. 근데 이 선들을 완벽한 라인으로 표현을 해야 되면 어렵지만 이렇게 하신 다음에 대충만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어떤 마무리를 해줄 거냐면 이번에는 지금 사용한 302번 브러쉬를 쓰셔도 되는데 이런 도트 찍을 때는 또 이렇게 숏라이너가 더 편하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301번 브러쉬를 쓸 거예요. 여기다 비드를 조금 여유 있게 이렇게 믹스처를 여유 있게 이렇게 약간 따라 나오게 잡으신 상태에서 콕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이제 점을 찍어버리게 되면 우와. 라인이 완벽하지 않아도 완벽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우와.
그리고 훨씬 더 레이스 느낌이 예쁘게 진짜 레이스 원단처럼 마무리가 되어주죠. 네. 그래서 요 얇은 반달 실선을 예쁘게 그리는 건 어려우시니까 그건 저도 어렵거든요. 시간 오래 걸려요. 그래서 대충 그려 놓으시고 요 땡땡해 가지고 그 마무리감을 깔끔하게 완성을 해주는 거예요. 와, 이 도트가 들어가니까 느낌이 진짜 완전 확 달라진다. 그죠? 훨씬 귀염귀염하고 여성스러운 아트로 맞아요.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와.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완벽한 무광으로 완성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주시냐면 큐어링 하기 전에 파우더를 다시 한번 활용해 주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엠버 파우더를 살짝 찍어서 이렇게 찍어주신 상태 이대로 큐어링 해주시면 됩니다. 찍은 상태 그대로. 큐어링 해주시고요. 그리고 일단 큐어링 시간 같은 경우에는 한 30초에서 1분 정도 해주시면 충분히 이제 내부까지 큐어링이 되는데 일반 컬러에 비해서 도톰한데도 불구하고 30초만 큐어링 하셔도 완벽하게 큐어링이 되는 이유가 파우더가 입자가 너무 곱다 보니까 화이트해 보이시지만 투명 파우더예요. 그래서 컬러랑 섞어서 이 정도 두께감으로 디자인 하셨을 때는 30초만 큐어링 하셔도 전혀 그 큐어링에 문제가 없으시다는 거. 이렇게 활용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때는 더스트 브러쉬로 먼지만 털어주시면 이렇게 남아있는 파우더 여분만 털어주시면 끝이에요. 이렇게 해서 오늘 보여드린 장미 아트. 그래서 손톱을 좀 길게 기르시거나 연장하신 상태는 요 구도로 하셔도 예쁘고요. 근데 짧은 손톱에서는 길이에서 공간을 쪼개기가 복잡하잖아요. 그쵸. 그럴 때는 요 디자인도 추천해드려요. 그래서 오늘 요 구도를 한번 참고로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짧은 팁은 미리 디자인을 해왔거든요. 역시 준비성 최고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가을 아트를 활용한 빈티지한 느낌의 귀여운 뿌띠로즈 이름 그대로네요. 좀 뿌띠로즈. 장미 아트는 완성이 되었고요. 자, 끝나기 전에 하나 얼른 보여드릴게요. 저희 봐야 돼. 이거 질문 지금 많았거든요. 선생님 손에 대체 뭐냐고. 대체 뭐냐고. 음. 제 손에는 대체 리플렉스 젤이라고 요거 반사 글리터 다들 아시죠? 알죠. 반사 글리터가 켄지코에서 젤로 나왔습니다. 젤로 박수, 나와서 박수.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핸드폰에 동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맞아. 이거는 봐야 돼요. 이거는 이거- 영상으로 봐야. 그쵸. 깜깜할 때 일단은 깜깜할 때 어떤 느낌인지를 보여드려야 되죠. 요거는 제가 제일 빨리 찾을 수 있는 게 인스타에서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찍으신 건 그 켄지코 CK 엠보 파우더 맞습니다. 네. 엠버 파우더고요. 자, 이게 지금 제 손 어두운 곳에서 그냥 핸드폰 조명 켜고 동영상 찍으면 이렇게 빛이 반사가 되거든요. 언니 장난 아닌데. 저는 반사 글리터가 왜 이렇게 잉크가 많냐 했는데 이 반사 우와. 글리터가 어두운 데서 조명이 비치니까 이렇게 돼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게 핸드폰 조명을 켜서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어두운 데서 조명이 비치니까. 그래서 이게 평소 때 그냥 요 정도 반짝임이 끝이 아니라 젊은 분들이 어두운 데 가시면은 이렇게 되니까 이걸 좋아하시는구나. 그래서 이거 정말로 인기가 많은 거였더라고요. 근데 장난 아닌데. 네, 지금 상태 스튜디오에 불만 꺼도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되는 반사 글리터가 젤로 나왔고요. 그래서 제형 같은 경우에는 이거 사용하실 때는 어떻게 쓰시면 좋으냐면, 근데 이 반사 글리터가 굉장히 입자가 고와 보이는데 생각보다 약간 까끌거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바르시고 원콧, 투콧 나눠서 쓰시는 것도 굳이 상관은 없으신데요. 제일 예쁘게 바르실 수 있는 방법이 입자가 꺼끌거리는 애들은 투코까지 했을 때 표면이 완벽하게 레벨링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퍼뜨리신 다음에 우리 일반 글리터 쓰듯이 살짝 가볍게 오버레이 해준다는 느낌으로 얹어주세요. 요렇게 쓰시게 되면 이렇게 미세한 입자인데 약간 까끌거리는 요런 사이즈들이 요렇게 쓰시면 표면에 요철 생길 걱정 없이 매끈하게 마무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만들 때는 제가 이게 발라보니까 정말 고운 입자들은 쓱쓱 발랐을 때 그냥 매끈하게 발리잖아요. 근데 그 반사 글리터 자체 입자가 그렇게
매끌거리지가 않고 약간 까끌까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써야지만 레벨링이 완벽하고 오. 표면이 깨끗하게 예쁘게 표현이 될 수 있는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히팅 현상을 최대한 줄였습니다. 아, 두껍게 한 번에 올려 예쁘니까. 역시 켄지코다. 그래서 그 히팅을 굉장히 신경을 써서 제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예쁘죠? 예쁘죠? 반사 글리터까지. 그래서 오늘 2시까지만 오늘 맞아요. 제가 사용한 이 모든 제품을 20% 20%. 프로모션가에서 20%또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예, 꼭 할인 혜택도 꼭 놓치지 말고 맞아요. 활용해주시면 좋겠고요. 305 브러쉬뿐만이 아니라 오늘 사용한 선생님 사용한 301, 302, 304 모두 다 브러쉬도 할인이 들어가요, 여러분. 대박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보시고 필요한 게 있으시다면 오늘입니다. 오늘 가져가세요. 네, 여러분 오늘 오랜만에 왔는데 켄지코 라방 또 아트 예쁘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이제 또 채영쌤께서 또 사라진 라방 맡아주고 계시지만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되면 예쁜 아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와주셨는데 정말 예쁜 아트 가져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오늘도 방송 이렇게 봐주실 분들도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